자, 지금부터는 수행평가에서 선생님이 수업 자료로 보여줬던 거를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첫 시간부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팀빌딩을 했었죠. 그래서 팀을 짰었는데 이렇게 팀빌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우리가 네 가지 역할로 나눴었고, 그 네 가지 역할을 정하기 위해서 라벨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두 가지 역할을 적고 양쪽 가슴에 붙였었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자기한테 부족한 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팀으로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물론 뭐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표를 뽑아서 앞에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부터 순서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대화했던 상대 중에서 좋았던 팀원을 자기 팀으로 이렇게 섭외를 했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 이미지와 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지와 스케치는, 이미지는 사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그 팀원한테 자기 선생님이 던져준 주제대로 미디어 아트 구조물 만들기라는 주제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팀원이 자기가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이런 사실 뭐 동그라미 두 개, 세모 한 개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인지 권총인지 사실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말을 더 곁들여서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상대방이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뭐 남생인지 자라인지 거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비슷한 동물이라는 거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보면 되고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실은 언어적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언어적인 거는 주로 말, 언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영어 뭐 국어, 한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주로 얘기하는 건 눈짓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술이라는 교과에서 이런 이미지를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케치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림을 했었는데, 아까 이미지와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런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러한 집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누가 봐도 오토바이고, 누가 봐도 오토바이 뭐 핸들이고, 그리고 뭐 건축물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직접 건축물을 짓거나 오토바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요거는 다 만들어졌을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정보를 줄 수 있지, 왜 직접 건물을 만들 수 없거나 오토바이를 만들 수 없냐면 수치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수치가 없고, 재료가 없고, 내부의 구조가 없고, 그리고 축척도 없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뭘 아직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스케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 뒤로 나온 툴 중에서 123D나 퓨전 360이나 아니면 팅커캐드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나 스케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 좀 저장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냥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계정을 공유하거나 뭐 아니면 계정에서 내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하고 내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특이했다기보다 얘기했던 거는, 예전에는 디스켓을 써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썼었고, 그 다음에는 CD를 써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썼었고, 그 다음에는 USB는 이제 없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라이센스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썼었죠. 그런데 팅커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특이한 점은 따로 그렇게 내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냥 작업을 바로 직접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 계정에 작업물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인터넷만 된다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내가 만들었던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했을 때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만 해도 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컴퓨터 전체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 더 이상 그런 내 컴퓨터의 사양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예전에도 그런 단말기를 쓰고 서버가 있는 그런 개념을 뭐 전화국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썼지만,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왔다가 개인용으로 자기 컴퓨터를 쓰다가 이제는 다시 아주 옛날에 썼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버에 접속을 하고 모든 컴퓨팅적인 그런 고스펙을 요하는 작업들은 서버 쪽에서 다 해주고, 나는 그냥 그 영상만 받아서 그 영상 처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 사양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세 번째는 플로우 차트 순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순서도는 루시드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로그인 했었던 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고, 이런 형태의 작업 화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기호마다 약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제로 한번 보자면 시작과 끝은 이런 기호를 쓰고, 그리고 초기값 준비 작업에서는 이런 육각형의 기호를 쓰고, 처리에서는 직사각형의 기호를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if문, 그리고 뭐 스위치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름모를 쓰고, 의사결정에서 yes가 되면 결과물을 출력해라 라는 도큐먼트 혹은 뭐 이런 기호를 쓰고, no일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글로 써줬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간단한 순서도를 그렸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수식으로 뭔가 순서도를 그리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전부 다 한글로 기재를 했었죠. 한글로 기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작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포트폴리오에다가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초기값 xy는 0, 그리고 이 xy를 더해서 z에다가 넣을 거예요. z를 지금 초기값은 00이었으니까 z도 0이고 당연히 10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정하는데 x에다 1 더하고 y에다 1 더해서 다시 x로 y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x, y가 다 1이니까 z가 2가 되고, 또 한 바퀴 돌면 4가 되고, 또 돌면 6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50바퀴를 돌게 되는데 50바퀴 돌아도 노우죠.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더 돌아서 51바퀴가 돌게 되고, 그러면 z값이 102가 됩니다. 그때 yes가 되니까 z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결과값은 z가 10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알고리즘을 미리 정해놓고 방향을 따라가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코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놓고 코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코딩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쉐마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설계도라고도 했고 뭐 계략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회로도라는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프리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회로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그림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계속 제공했다고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연도 한번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그림 그렸었는지 기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로 구성할 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기축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5V는 빨간색을 나타내고 GND는 검정색을 나타내고, 시그널 신호선은 노란색을 거꾸로죠. 빨간색은 5V, 검정색은 GND, 노란색은 시그널을 나타낸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회로 구성할 때 다른 사람이 작업 같이 하게 될 때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 긴 다리가 이제 플러스 극이니까 이 플러스 극이 GND 쪽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센싱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저항이나 조도 센서 양쪽 끝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꽂아서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의 형태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센싱 되는 부분은 항상 저항과 센서 사이에서 센싱이 되고 A0에서 A5 핀들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쉐마틱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다시 하나만 더 볼게요. 요런 최종 그 회로도가 나왔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다가 제출을 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프로토타이핑은 이게 뭐 프로그래밍, 서키팅, 솔더링인데, 솔더링은 우리가 올해는 안 할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서키팅에 대해서 거의 주력으로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짜는 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주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키팅, 이렇게 뭐 저항도 꽂고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항도 꽂고 LED도 꽂고 점퍼 와이어를 연결하는 방법들,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 프리징으로 작성한 회로도, 그 회로도를 보고 진짜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여줬던 건 이런 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줬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쉴드는 우리가 이번에는 만들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위쪽에다가 뭐 LED를 꽂든 뭐 저항을 꽂든 뭐 서브 모터를 꽂든 여러 가지 꽂아서 납땜을 해버리면, 우리는 쉴드만 가지고 다니면 아두이노나 에디슨 보드나 갈릴레오 보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로 프로그램만 올리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GND 핀이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선생님이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납땜으로 확장을 해 놓은 거고요. 이런 동작을 수업 시간에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만든 쉴드가 13번과 12번 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왕복하면서 깜빡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리고 GND 핀이 13, 12번 LED를 쓰니까 GND 핀도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개의 GND 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ND가 따로따로 이렇게 회색하고 검은색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했죠. 이런 GIF 파일인데 선생님이 안 보여줬었죠? 이거는 네, 지금 보세요. 네. 자, 납땜을 시작하셨고요. 이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납땜도 하고 쉴드를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납땜을 했던 거 기억하죠? 납땜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 다음에 서킷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서 새로운 것들, 선생님이 기대도 안 했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었는데, 디자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조립하는 게 무엇인지, 아두이노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가들은 또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직 안 보여줬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 7차 시에서는 뭐 심볼, 테이블, 그래프,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총 3차 시의 그 강의, 기말고사 준비 강의를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들을 보고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